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0일입니다. 2022년 6월 20일. 정확히 말하면 21일이네요. 지금이 12시 47분이니까요. 6월 9일에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시험 문제 봤습니다. 아니, 6월 9일 거를 이제 6월 20일로 올린다고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 유튜브가 되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를 요즘에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유튜버들 부지런하구나. 그거를 좀 절감하고 있어요. 자, 좀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6월 모의평가, 좀 이제 평가를 내려본다면 난이도가 이전보다 좀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까지 유형과 좀 살짝 다른 모습이 있어요. 지금까지 유형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잘 된 겁니다. 그 6월, 9월 계속 쉽게 나오다가 11월 만약 수능 때 이렇게 나왔다고 봐봐.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진짜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도 여러분 선사시대가 항상 나와야 되는데 백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항상 이 백제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수도 변천 과정을 공부하시라고 했었습니다. 수도 변천 과정 중요해요.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한성, 그리고 웅진으로 이사를 와서 나중에 사비로 이사를 왔다고 그랬었죠. 자, 한성에서 웅진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는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웅진으로 간 거고요. 자, 방어에 유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가 불편해. 한 나라의 도로가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외 진출에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했었던 사비로 이사를 가는데 누가? 백제의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웅진은 오늘날의 공주고요. 사비는 오늘날의 충남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갖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것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있다가 94년 부여 능산리에서 발굴되었다. 고대 국가인 땡땡을 대표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도교 관련이 있습니다. 신선사상과 연못으로 상징되는 불교적 세계관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백제금동대향로예요. 백제금동대향로. 그래서 백제금동대향로와 이 부여라고 하는, 이 충남 부여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백제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왕건이 공공한 거 고려, 상평통보 발행한 거 조선에서 쓰던 그 엽전이에요. 홍범 14조는 여러분들 가보기업과 관련이 있죠. 가보기업. 자,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홍범 14조는 2차 가보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지역 역사 탐구. 오소경 중 하나의 중원경이 있었어요. 와, 이 문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몽골의 침략에 맞서 하층민의 항쟁도 있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동아시아사 시간 했었잖아. 뭐 김윤우, 뭐 처인성 전투라든지 충주성 전투가 있을 거고요.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 일본군과 충주 탕금대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몰랐다고 쳐더라도 여러분 이 충주 탕금대 전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충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충청도의 충주. 자, 관련된 거는 3번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되었어. 이것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관련이 있더라. 자, 이렇게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은 이게 충주가 처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역을 물어본 게 강화도,
그리고 공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인돌이 많아요.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고인돌 유적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최후가 몽골의 침략을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이사를 갔었다고 그랬었지. 그리고 인조도 그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이제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다가 이제 길이 끊겨가지고 이제 남한산성으로 도피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막아냈었던 곳이 강화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화도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공주 같은 경우는 아까 뭐가 있어서 백제의 수도였죠. 예, 백제의 이제 수도였었고, 그리고 공주 이제 석장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잠깐만, 공주 석장리가 선사시대 문화거든요. 잠깐만. 어허. 공주 석장리 맞네. 네, 선사시대 문화 지역입니다.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공주 우금치 전투, 이제 또 동학농민운동과 또 관련이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화성은 조선 정조와 관련이 있고요.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철도입니다. 여러분들 은하철도 999라고 하나? 은하철도 999, 경인선 1899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99. 자, 제주 사슬사건, 제주도겠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는 여러분들 그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만주에 있습니다. 만주 삼원보. 그래서 이제 신민회가 이제 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삼원보에다가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원래는 그 강습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자, 가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태조대왕께서, 태조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태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태조라고 붙이는 사람은 태조왕건, 태조이성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늘의 명, 천명을 받아 즉위하셔서 태평성대 이루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길어? 자,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후주는 그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여러분들 5대 10국 들어봤지? 절도사들의 분열기, 동아시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호주에서 보내온 사신중 일행 중에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쌍기는 중국 사람인데 이제 고려에 귀화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질다, 이제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자, 땡땡께서 그에게 예빈 성사의 벼슬을 주고 그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자,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사람은 광종. 오케이, 안 써져. 참, 이거 펜 환장하고네. 잠깐만요. 굵기를 좀 굵게 해볼까? 오, 훨씬 잘 쓰시네. 아, 이게 펜 굵기 때문에 그러구나. 1.8? 오, 이거 훨씬 낫다. 굵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우개는 못 키우나? 오호, 지우개 크기도 할 수가 있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를 지금 2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아직도 기능을 몰라가지고. 자, 광종이죠? 자, 광종이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과거제 실시, 노비 안건법.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4번이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자, 따라해봅시다. 금법 대진. 금광가야는 법흥왕 때 멸망하고요.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하였다. 그럼 대가야를 병합한 사람은 신라의 진흥왕이 되겠죠. 아우, 진짜 관장하고네. 진흥왕.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조선 영조와
정조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영조, 종조, 탕평 정치입니다. 그만 좀 싸워라.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자, 따라해볼게요. 완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 성종입니다. 조선 성종. 성종이에요. 성종.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아까 장수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수왕 쉽습니다.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쟁.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전쟁이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나 봐요. 자꾸 이러면은 아이패드로 바꾼다. 자, 부산에서 먼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나 봐요. 그리고 또 힌트가 선조 때네요. 조선 선조 때. 명나라가 또 도움을 줬다는 것 같고. 무슨 전투입니까? 임진왜란이죠, 여러분들. 임진왜란. 자, 이 임진왜란은요, 여러분들 7년 전쟁이라고도 해요. 7년 전쟁. 7년 동안 전쟁이 있어서. 근데 7년 내내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요. 232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임진왜란, 3년 동안 휴전, 그리고 2년에 다시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다. 정유재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라고도 하고 일본 애들이 도자기를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해요. 자, 임진왜란은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권율, 곽재우, 조명연합군. 자,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요, 뭐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명량해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두 가지만 외워두세요. 두 가지만 나오니까. 권율은 행주 대첩. 이순신은 이제 해군이고 권율은 이제 육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곽재우는 의병입니다. 홍의 장군,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의병 활동을 해서 곽재우라고도 하고요. 조명연합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었어요. 평양성 전투. 그리고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되지. 아까 신립이 또 등장했잖아. 이 신립도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활약했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충주 탕금대 전투. 자,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별무반이 편성된 거 윤관이죠. 고려 윤관.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해서 별무반을 만들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이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죠,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뭐 나석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석주. 잠깐만. 종로경찰서. 의열단. 루루루. 잠 좀 자야 되겠다. 아유, 힘드네. 루루루. 진짜 다 알아요, 여러분. 김상호. 맞아요, 김상호. 그래서 김상호, 이제 나석주 등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의열단 행동 강령을 써준 분이 이제 예, 신채호 선생님이죠. 신채호 선생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큰일 났다. 자, 강감찬 귀주대첩.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은 거고요. 삼별초. 삼별초는 최후가 만든 이제 부대로서 그 당시 고려 정부가 이제 몽골에 이제 개경을 이제 항복하고 이제 개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잠깐 여기서 끊고 저 빠른 시간 안에, 이제는 내일 이번 주말 이런 말 안 쓸 거야. 빠른 시간 안에 5번부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